아산 출신 안장원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 배지 대신 착용한 이 진관사 태극기 배지입니다. 진관사에서 2009년 해체 과정에서 나온 태극기인데요. 한쪽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이 태극기가 우리의 독립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독립정신과 우리 민족의 하나됨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적합할 것 같아서 착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정리돼서 발표된 이후 이를 우리 도정 혁신과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도정 4년차를 맞이하여 지사께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8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의제로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의 국정 원칙을 수립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선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이 외교 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123개의 국정 과제와 12대 중점 전략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제가 우리 도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우리가 이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국가 사업을 선제적으로 선도해서 충남이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기회를 삼을까에 대해서 정무부 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 지사님,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예, 정무부 지사 전영식입니다. 네, 한참 만에 뵙겠습니다. 네. 부지사님도 그 국정과제 잘 보셨지요? 예. 네, 아마 그 국민 중심으로 놓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눈에 들어온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지사님과 함께 좀 빠르게 검토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과제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특히 30년대 우선적으로 구축될 서해안 전력망은 일단 크게 보면 지도로 보면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바닷속으로 해저 케이블이 설치될 예정이고 지상으로도 고준위의 전력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남이 준비하고 있는 해상풍력 대규모 사업에 중요한 전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충남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두 네.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네, 네. 30년까지 네. 이 내륙으로 네. 송전망을 구축하는 게 그렇죠. 있고 네. 40년도까지 네. 먼 바다로 네. 해상 이 송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30년까지 내륙으로 송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통과되는 게 15개 시군을 다 통과합니다. 네. 그러면 충남 전체가 다 송전선으로 다 둘러싸인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네. 찬성을 하겠습니까? 네. 그 찬성을 할 수 무조건 없다는 우리 아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네, 네. 이 큰 그림만 있었고 그래 구체적인 내용이 망을 어떻게 할지는 네네.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산자부 차관이 불러가지고 네네. 시도 입장을 하는데 저는 가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충남 도민을 다 죽이는 거다. 네, 네. 이 우선 이 지금 산자부가 이미 제도는 마련을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분산 에너지 시스템하고 네네. 전력 요금 차등제
두 가지를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네네. 이 전남하고 전북에 전기가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그 두 가지 어떤 시스템에다가 보조금 같은 걸 조금 더 줘가지고 전기 많이 쓰는 이 데이터 센터를 호남에 보내면 되는 문제거든요. 아, 네, 부지사님. 그래서 저희도 아주 쉽게 저런 에너지 고속도로를 특히 내륙의 송전망 중심으로 건설한다는 게 더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주민들의 저항도 예, 예.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신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충남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석탄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보상 채원, 그리고 송전선로가 저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비율이 낮은 것을 포함하여 부지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충남이 이 과정에서 분명히 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 일견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해상풍력의 지금의 추진의 속도도 이 송전망에 연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전기료에 대한 이걸 포함해서, 그리고 석탄 에너지 발전에 대한 상대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를 포함한 이 협상과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에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나누고자 함이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이 만약 우리 도의 그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는데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함께 고민할 부분은 고민해봐야 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네. 이 송전망을 네. 통해 가지고 네.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생 에너지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 떨어지는 콩고물로 넣고 다 수도권으로 가는 목적인 거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경제 분야 최대 실정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이 동의하는 에너지 구상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신 우리 충남이 그동안 열심히 해온 아리백 3단이나 아니면 햇빛마을 50개 같은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건데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전 햇빛 소득마을 500개소 조성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충남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위해서 지난 5년간 245억 원의 도비를 들였고 1,061억의 구피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투입이라면 그 신재생 에너지를 50% 정도 더 한다면 저것을 배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죠.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 조성했던 22개의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수익형 마을 발전소 설치 지원을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태양광을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게 것은 아니라. 이 지향을 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할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250만 평의 스마트팜을 민선 8기대 구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스마트팜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그러면 네. 이 좋은 제안이네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네. 사업자 또 네. 패널을 제작하는 회사, 네, 네. 그다음에 카이스트, 그다음 시험 인증기관,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좀 시범 사업을 네. 진짜 그게 가능한지. 그런 시범 사업과 포함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 예. 500개 중에 우리 도가 최소한 50개, 100개 이상은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예. 함께 진행되면 그 모범 사례와 함께 진행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예, 기존
활용하고 있던 시설을 네. 최대한 어떤 태양광을 집어들일 수 있으면 넣는 쪽으로. 네, 그렇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하나가 K푸드와 포함해서 K푸드 플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7.2%가 증가했고 농식품 수출도 8.4% 증가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도 충남의 식품 판매 수출량은 그렇게 혁신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장품 판매량 또한 그렇게 혁신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통계는 아예 없어서 저렇게 해외 전시에 참가만 했는데요. 저렇게 전국적인 판매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품과 화장품은 그렇게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네, 이 통계 유곡불. 자체가 이제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네, 그래야 됩니다. 이 식품하고 화장품, 네. 그다음에 콘텐츠, 네. 뭐 수출 이 세 가지 분야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이제 이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 했는데 해외 사무소를 위해서 네. 이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사업이 굉장히 네. 효과가 있고 또 기업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네.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좀 힘들겠지만 한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말씀 좀 좋은 지원.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도 늘리고 아웃바운드도 늘려서 대신 수출 기업들에서는 더 많은 전시회 참여와 해외 진출에 대한 연결고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내년도에도 대폭 늘려가지고 할 테니까 네, 안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좀 가져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최소한 우리 도가 저기 나온 이 컨텐츠 분야도 충남이 게임센터가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충남에서 키운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게임 수출 통계에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잡힐 수 있도록 예. 더 해외 진출과 관련된 예산이 잡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성장 펀드 100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도도 1,000억의 펀드를 충남 성장 펀드 1,000억을 한 내용들을 봤는데 전 그중에 성장성 있는 벤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와 관련된 내용이 BDC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창업 보육 기업들의 창업 1, 2단계 기업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 3단계 이제 데시벨을 지나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떠한 편익과 용기를 좀 줄 수 있는지에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총 12개 펀드에 247억을 출자해서 총 5천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 기업들도 많아지고 창업의 흐름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 천안에다 여러 가지 또 창업 공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창업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 2단계의 창업 보육 단계는 많은 기관에서 충분한 제공하고 있다면 그 다음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모델을 제시할 것이냐. 그래서 스케일업을 이제는 성장을 지원할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로서는 마포에 있는 은행권들이 만들어서 하는 창업 활동인데 건물 자체가 매우 창의적이고 그리고 저 회사에 일하면 괜찮은 직장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 수 있도록 그 내부 구조 또한 매우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저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큰 기업이야, 성장한 기업이야 이런 자부심이 가질 만한 이제 충남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의 스타트업 파크를 보면 민관이
합동을 해서 함께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성장 단계에 가면 집중적인 성장 지원과 펀드와 관련된 이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 관에서는 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관과 함께해서 스타트업 파크를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고민할 단계로 봅니다. 산업은행이 해서 제공한다는 그 공간도 그냥 사무실 형태이죠. 예, 네, 그 이상의 공간을 이제 우리 충남이 고민할 단계가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번 1,000억 다음으로 되는 그런 그 적극적인 창업벤처의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충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농촌재산과 관련하여 빈집이 우리 충남의 현재 통계로는 6,268개입니다. 그중에 농촌이 5,767개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저 정도의 숫자를 리모델링 해왔습니다. 그래서 9,400억이나 총사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때마침 여기 전에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7만 8천 호를 창업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원받았던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7만 8천 호를 정비한다고 하니 좋은 기회겠죠. 그러니까 7만 8천이 아마 전국적인 수치일 거고. 예, 그 중에 우리는 이제 6,600, 네. 6,268호가 네. 우리인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실정이 매년 1,100세대 정도를 늘어나니까요. 그 정비를 하는데 네, 네. 빈집이 생기는 게 1,600세대라서 네, 그렇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구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숫자와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이니 우리가 좋은 예. 기회로 삼자.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레퍼런스를 지금까지의 약 1조 사업을 해봤으니 더 속도를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중앙 정부에 항상 어떤 뭐 이 지금 이제 재산세, 취득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는 네네. 입법 예고 중인데 진짜 페널티를 부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이 소유권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안 그러면 그 이 빈집세를 부과를 하고 강제 철거로 지자체가 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이 예, 주어져야. 제도 지역 제한은 중앙 정부에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방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 저런 그 좋은 계획이 있는 만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충남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 다른 지역을 사례로 하면 뭐 이렇게 인플루언스, 임명훈 같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법, 우리 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우리 도에도 있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무이사님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확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례와 디테일이 있으신 만큼 새로운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도적인 그 제도를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목을 더 받아오는 것은 우리 정무이사님의 역할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무사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김태흠 도지사님께 4년차 도정을 위한 제언을 두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주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언론과 관련된 광고비를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실제 지사께서 그렇게 하실까 고민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런 내용들이 진짜일까라는 그 우려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입니까? 네.
실제 지시했습니다. 네, 실제 지시를 하셨습니까? 네.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저 또한 저 당시에 국외 출장이 저렇게 비판받을 일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그것부터 시작하시죠. 뭐. 예. 그것 예.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한 이 적정성 여부는 묻거나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한 언론에 대해서 광고비를 특히나 뭐 같이 가셨던 지사님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광고를 중단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 아니고요. 네, 뭐 하루에도 뭐 각 언론사가 지금 우리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480명 정도 네, 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네. 뭐 몇 명 정도씩 매일 비판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알수 비판을 있죠. 해서 그런 네.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디트뉴스 이 부분은 네, 저희가 7월 16일 날 17일 날 이제 홍수 피해가 났는데요. 홍수 피해 난 이후부터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할까 복구 계획 수립하고 또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릴까 그런 부분들을 다 마치고 7월 22일 날 제가 떠나기 전에 그 폭우 피해 주민 지원 대책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네, 네, 또 이런 질문이 나와서 프랑스, 독일 출장 이 부분은 단순 출장이 아니고 국회 출장이 아니고 외자 유치건이 두 건이 그 프랑스 파리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저기 MOU 체결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받으러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니버시아대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 전국체전 뭐 기 받으러 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 5만 명 가까이가 우리 충청도에 오고 또 하나는 지 전임자들이 이 계획을 해놨던 부분들을 네, 성사를 시켰는데 네, 네. 사실은 이건 국제 행사 중에서 충청도가 처음으로 제일 큰 행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그 출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내 마음도 무겁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민들께 또 언론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문제는요. 이 언론사가 그날 뭐 기사를 하나 쓴 거면은 뭐 또 그러리라 또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출입하지 않는 대전 기자들이 또 저 대전에서 또 썼고요. 출입도 않는. 그리고 또 서울의 주재 기자가 또 이 부분을 뭐 어디 대통령실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대통령실의 대변인한테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고 거기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 원론적 답변 이런 것도 싫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세 번이나 연달아 그냥 쓰고 이걸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문제 있다고 또 성명서를 내고 이 일련의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사실은 피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없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악의적으로 이 도민들의 아픔을 정치 쟁점화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언론사가 제일 처음부터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홍수 피해는 우리 충남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하나를 갖고 이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하면은 입장 차이나 생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피해가 없는 충북지사 그다음에 대전시장까지 끌어들이고 세종시까지 끌어들여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다 끌고 거기에 민주당에서 성명서 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치적인 악의가 있고 도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광고비라는 것은요. 우리 충남도의 홍보비거든요. 충남도에 홍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악의적인 이런 이 언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도의사로서 저는 옳지 않은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홍보비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언론에 대해 프렌들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지까지 살아온 역정도 총리실의 공보과장 제일 최고의 그런 명과장이라는 얘기 들었고 제가 또 정치하면서 또 정부지사 하면서도 또 지방 언론하고도 또 이제 프렌들리한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저기 국회의원에서도 또 대변인도 당에서 하면서 저는 언론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고 조그마한 이런 문제 가지고 저는 언론의 광고비 이런 뭐 중단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뭐 가끔 정치하다 보면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기본 언론의 그런 그 객관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일방적인 이런 그 언론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남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네, 저는 한마디 했는데 지사님은 오랜 기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저는 이 판단은 분명히 도민이 할 판단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불순한 의도로 정치 세력과 연계하여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그걸 특정 정당이 받고 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계획적이었다면 그게 그리고 이번 사례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 그 정치적 어떤 행동을 볼 때 뭐 언론의 지적이 있은 다음에 정당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없는 일은 아니고 그리고 그 보는 시각과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사께서 저렇게 한 언론 광고를 중단하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악의적인 내용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것이 만약에 그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언제까지일까 내지는 그런 것들을 과연 소통을 해보고 내린 결론인가. 그래서 전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면 결국은 저런 내용들이 일부한테는 큰 상처와 그리고 선제적인 어떤 그 자기 억제의 어떤 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시도지사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그 지자체의 광고비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사께서 광고비 중단하라는 것과 좀 궤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 건의안의 내용들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어떤 그 보도의 방향, 오히려 지금 시대에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팩트로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아까 그 언론사의 보도는 해석의 여지였고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그렇게 했다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선 지사의 판단이시겠지만 그런 상황을 접하고 그리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자기 검열을 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런 우려를 전합니다. 그 뭐 사내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도 이런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일부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다 감안도 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전국 언론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부분 연계해 가지고 그 뭐 8월 13일 날인가도 뭐 하고 그랬던데 저는 이 전국 그 언론노동조합 이 언론노조가 저는 이 상급노조 민주노총 들어간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사님 그거까지는 저는 뭐 네. 어디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예. 그거까지는 이제 네. 지사님의 의견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굳이 제가 여쭌 거는 여러 가지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비판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자기 검열을 할 우려가 좀 없어야 된다. 저는 뭐 정책적인 비판에선 크게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도립대 총장 부분은 김선태 의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그 대행이 업추비도 쓰고
관용차도 썼더라고요. 보통의 다른 공공기관에선 대행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매우 예, 유감인 사실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본인이 연루된 이 부분이 참 저희가 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참 어려운 이런 판단이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요.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도민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또 위에 본회의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감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충남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도립대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들끼리 이게 또 나름대로 파벌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올바로 이 검증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대행이 오늘 처음 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그 공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구설에 오르지 않게 좀 자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더 한번 챙겨보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제가 지사님과 함께 우리 경제상황 비상점검회의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지사님께서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방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려까지는 충분히 저도 납득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노동계의 수건이었던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내용들이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남에는 태안의 발전사에서 돌아가신 김용균이나 최근에 돌아가신 김충현 씨 죽음들이 다들 하청 구조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하청 구조를 해결하고 이런 진짜 어려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한 해소가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지사께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사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래서 우리 도는 이걸 이렇게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충남이 노사민정 하나는 전국 1위도 하고 대통령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안적인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무조건 이 법은 잘못됐다 걱정된다라고만 하시니 노동계의 수건이고 지사께서도 한국노총이랑 사이가 나쁘지도 않으신데 그리고 노동계와 대화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지사의 뜻이 오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편향적으로 읽혀지는 게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네. 염려해서 고마운데요. 제 소신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경제 정책 내놓는 이런 걸 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볼 때요. 그렇게 또 방향도 좀 제대로 잡는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AI 그런 산업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를 100개, 150개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저는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이 AI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가게 되면은 거기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력을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그러면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런 또 새로 신산업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던데 사실 필요하죠. 하지만은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전력량을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를 생산을 어떻게 해낼까. 또 그것도 전력량도 늘어나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품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력 값이 싸야 이게 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먹고 사는 나라로서 생산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전력 요금이 비싸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더라도 이건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을 낳는 이런 부분들을 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그런 발표가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같이 부분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이 노동법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방향도 좀 많이 옳게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제조업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주 50시간 문제를 유연성 있게 각 사업장마다 그다음에 각 분야마다 탄력성 있게 서로 간에 노사 간에 아니면은 그 기관 내에서의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주 50시간 문제가 유연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중앙정부의 제안을 계속 예, 하셔야 두 될 것 같고요. 번째로는 지금 노동법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기업이 어떻게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제조업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노동자적인 그런 입장에 많이 쓴다. 그리고 상법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솔직히 해서 지금 뭐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는 이런 부분은 저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시장에 저는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대기업 총수들은 같이 다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뭐 물론 다니고 뭐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근로감독관을 지금 뭐 몇천 명인가죠? 거기에서 지금 10,000명, 20,000명으로 늘리겠다. 그것도 이제 지방 정부한테도 일부를 또 권한을 주고 근로감독관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인 부분인데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그런 정책들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한 그 예견되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논의가 되고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거기가 그런 우려라면 충분히 동의하고 다만 이제 이 일부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보다는 지사께서는 집행력을 가지신 지방정부의 수장이시니까 직접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가 된 경우도 있다. 우리 조금 잘 이겨내보자. 이런 메시지도 함께 주시는 게 현장에 있는 아니면 이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는 편향됐다는 인식을 안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우리 도가 꼭 일정 정도의 도정이 아주 오래된 수건이자 필요한 일이었는데 정부 과제에서 구체적 물량이 나와서 그것들을 우리 충남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했으며 김재임 지사의 도정 4년 차에 우려가 될 수 있는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일부 그 법률 통과에 대한 입장들을 함께 듣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체감하는 것은 도민이고 그 정책의 주인도 도민입니다. 따라서 도민이 보는 시각 그리고 도민이 느끼는 그 이익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도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이재명 정부의 계획과 함께 하면서도 충남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